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EX. 아까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썼던 거 기억나니? 얘네들 해볼게. 첫 번째 뭐 썼어? 빅뱅. 두 번째 뭐 썼는지 아니? 두 번째 뭐 썼어? 공사 우주론, 배우주론. 여기 커졌어? 응? 가벼워, 무거워. 기억나? 진짜? 그럼 다시 한번. 질량, 부피, 밀도. 자, 질문이요. 밀도 무슨 색으로 썼게? 오! 질량, 부피 무슨 색으로 썼게? 노란색. 빨간색으로 썼어요. 됐어? 그럼 가벼워, 무거워 무슨 색으로 썼게? 하얀색. 노란색으로 썼어요. 한 번만 더. 자, 세 번째 뭐 썼는지 기억나? 원조. 입자. 크기. 입자 생성된 순서를 썼죠. 원자, 원자핵, 전자. 원자핵 내려서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내려서 쿼크 3개, UD. 쿼크 3개, UDD. 그래서 자, 질문이요. 쿼크 동그라미 쳤고요. 쿼크 동그라미 쳤고요. 전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본 입자 쿼크 전자라고 써줬어. 무슨 색으로 써줬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무슨 색으로 써줬게? 노란색. 빨간색으로 써줬어요. 다시요. 요 맨 마지막에 뭐 썼어? 커프 존. 빅뱅 10의 마이너스 35승초 기본 입자 형성 쿼크 전자. 두 번째 10의 마이너스 35승초 10의 마이너스 6승초 양성자 중성자. 10의 마이너스 6승초부터 3분 원자 핵 형성. 자, 핵자 무슨 색깔로 써줄게? 노란색. 오? 됐어? 그리고 38만 년 원자 형성. 자, 원자 무슨 단어 써줄게? 무슨 색으로? 하얀색. 원자 하얀색으로 써줬어요. 그리고 각각 입자마다 네모 박스를 쳐줬어. 네모 박스를 쳐줬어. 무슨 색으로 쳐줄게? 파란색. 노란색. 응, 파란색. 노란색으로 쳤어요. 자, 이걸 왜 물어보냐면 니네들도 이런 거 해보세요. 사람이 기억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이걸 보고 사진처럼 기억하는 애가 있어. 사진처럼 기억해요. 찰칵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에는 단어로 기억해요. 글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스스로 어떤 방법인지를 체득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사진처럼 기억하는 데는 여기에 순서가 이렇게 이만큼이 사진으로 찰칵 찍혀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찰칵 찍혀 있어요. 이렇게. 그걸 신경세포에 저장해요. 그러니 물어봐서 꺼낼 때도 사진으로 이렇게 꺼내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씩 글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아? 사진. 장단점이 있어요. 사진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굉장히 공부 속도가 빨라요. 우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좋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 공부는 뇌로 하는 게 아니라고. 대신에 사진으로 찍는 사람은 단점이 있어. 사진을 한 방 찍으면 아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는 안 찍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저장했던 애가 사라져버리면 기억을 못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럼 글로 저장하는 애들은 하나씩 꼼꼼하게 글로 이렇게 저장해요. 그런 애들은 쓰라 그랬어.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막 써요. 그래서 글을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입력해요. 꺼낼 때 글씨로 꺼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해서 세 번째까지 와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공부하는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는 애들이 장점은 오래 가요. 됐나요? 빨리 공부하고 빨리 잊어버릴래? 천천히 공부하고 오래 갈래? 그건 선택을 하는 건데 선택을 스스로 하지 못해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진으로 기억하는 DNA를 갖고 태어났어. 글로 기억하는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사진으로 기억하는 애가 글로 기억하려고 했으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야. 글로 기억하는 성질을 타고났는데 사진처럼 공부하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공부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됐나요? 니네들도 찾으세요. 됐니? 니네 그 셜록 홈즈 알아? 알아?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본 적 있니? 소설책 읽어본 적 있어요? 셜록 홈즈는 이렇게 보고 방 안의 배치들을 보고 물건의 배치들을 보고 그 사람의 특성들을 전부 다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건 현장 같은 데 도달하면 잠깐 저거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머릿속에서 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어서 파일을 막 찾아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파일을 꺼내서 막 얘기해. 그럼 이 사람은 머릿속에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서 습득했던 모든 지식이 방마다 저장되어 있는 거지. 얘네들 컴퓨터가 그렇게 저장하죠. 들어가면 디렉토리 들어가면 파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저장하는 사람이 사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직관력이 좋아요. 단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진을 계속 찍으세요. 계속 찰칵찰칵 계속 찍어줘요. 공부 방법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책상에 앉아서 오랜 시간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뭔 소용이야? 그치? 잠깐 앉아 있어도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니? 그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효율을 찾으세요. 나는 글로 기억하는지 사진으로 기억하는지 그걸 하나씩 내가 찾아서 알려줄게. 됐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입자의 형성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입자의 형성.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저기 썼던 거 다시 한번 갖고 온 거예요. 빅뱅부터 10의 마이너스 35승초까지 뭐가 생겨났다고? 기억나? 화살표 내려서 뭐라고? 네, 기본 입자라 그랬습니다. 기본 입자.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그럼 기본 입자에는 뭐가 있어? 쿼크라는 애와 전자라는 애가 있다 그랬지. 여기까지 됐니? 두 번째 35승초부터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될 때까지 생겨난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구야? 쿼크 3개 모이면 뭐가 돼? 양성자. 쿼크 3개 모이면 뭐가 돼? 중성. 네,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됐지? 한 번만 더요. 10의 마이너스 6승초부터 3번. 얼마까지? 3분이 될 때까지 생겨난 애가 있는데 우린 걔를 뭐라고 한다고? 원자 핵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원자 핵 됐니? 원자 핵이 형성됩니다. 그럼 38만 년 이후가 되면 생겨난 애가 있는데 원자가 형성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건 시간에 관한 내용인데 시간을 물어보는 건 되게 좀 이상해요. 왜? 너무 작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물어보는 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요 녀석 정도는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38만 년은 굉장히 특이한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는 알아두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단어를 여기다 끼면 문제 한 덩어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의 온도예요. 됐니? 우주의 온도. 잘 보세요. 빅뱅은 폭발이에요. 온도가 높겠니 낮겠니? 높아요. 다시 한번. 그럼 지금 우주의 온도는 몇 도? 높겠니 낮겠니? 낮아요. 됐어? 그러니 우주의 온도가 너무 낮아. 마이너스 270도 정도 되거든요. 너무 낮아요.
그러니 그 우주복을 졸라 쳐입는 거 아니야? 공기가 없어서 쳐입기도 하지만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주복을 쳐입는 거예요. 니네 우주복 얼마짜리인지 알아? 요 장갑 요 하나가 6천만 원이에요. 장갑 하나가. 그래서 우주복 하나에 장갑 하나 뿌려오면 6천만 원 버는 거야. 양쪽을 벌어오면 1억 2천이지. 보세요. 장갑이 1억 2천이에요. 그럼 신발은요? 니네 장갑이 비싸, 신발이 비싸. 뭐 봤어? 그 바지는, 윗도리는, 그 헬멧은 장난 아니지. 그거 다 합치면 얼마야? 이게 비싸. 왜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두껍게?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보온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됐어? 그럼 질문 하나요. 빅뱅은 온도가 뒤지게 높았겠지. 그럼 지금 우주는 온도가 뒤지게 낮겠지. 그럼 온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거야? 그래요. 그게 시험 문제야. 그게 시험 문제. 뭐가 어려워? 됐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온도를 낑기면 시험 문제라 그랬어. 그럼 38만 년이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38만 년일 때의 온도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다른 거 온도가 너무 높아요. 빅뱅 온도 얼마일까요? 온도 얼마? 니네가 생각하는 제일 높은 온도가 얼마야? 얼마? 1억도? 1억도? 아이언맨 봤니? 아이언맨 봤어요? 네. 봤어? 네. 여기 아쿠 원자로 갖고 있지? 네. 요거 몇 도짜리인 줄 알아? 3천. 아이언맨이 여기 차고 있는 그 아쿠 원자로가 몇 도짜리인지 아세요? 아니요. 네, 잘 모르지? 네. 요거 1억 도짜리예요. 그걸 먹는 거 아니야? 요 1억 도짜리예요. 1억 도를 여기다가 갖고 있어. 신기하지? 그러니까 니네는 아이언맨이 재미가 없는 거야. 와, 여기 뭐 배터리를 다룬 줄 알죠? 아니에요. 여기에 온도가 1억 도 이상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녹아? 그럼 1억 도를 건들 수 있어 혹시? 사람이? 아니죠. 1억 도를 낮출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낮춰요. 신기하지? 그런 걸 배우는 게 물리학이에요. 그런 걸 배울 거야 이제 앞으로. 니네가 제일 높게 생각하는 온도가 1억 도야? 1억 도? 자, 빅뱅 몇 도? 10억. 힌트 1000.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빅뱅이에요. 상상이 가니? 온도계로 잴 수 있니? 찾아낼 수 있나? 빅뱅은 1000조도 정도는 돼요. 그래서 장난 아니지.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그런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되면 얼마가 돼? 갑자기. 이 정도 됩니다. 그래.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빅뱅 순간이 얼마나 온도가 높은지 알겠지? 뭐든지 폭발하는 순간이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원자 핵이 형성될 때의 온도는 얼마야? 그거 책에 나와 있어요. 3,000대. 요걸 이렇게 씁니다. 그럼 계속 낮아지겠죠? 그래서 38만 년이 됐을 때가 얼마나 그래? 3000이라고 해요. 되니? 가면 갈수록 온도는 감소합니다. 됐지? 그러면 여기에 온도 정도는 외워달라 그랬어요. 38만 년 원자가 형성될 때 온도가 얼마라고? 3000.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도시를 쓰지 않아요. K라고 쓰는 거야. 이걸 켈빈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는 봤니? 켈빈? 그걸 절대 온도라 그래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는 겁니다.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얘는 섭씨 온도죠. 절대 온도는 단위가 켈빈이에요. 이렇게 쓰고 켈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 켈빈은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3273도씨가 되겠죠. 됐나요? 38만 년 전에 빅뱅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이 알 수 있어? 알잖아요. 38만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온도 얼마인지 알겠어? 알잖아요. 그러니 저거 과학자들이 연구 졸라 많이 했다 그랬지. 저 정도는 외워줍시다. 그 과학자를 위해서라도. 됐나요? 어디에 포인트 맞추는 거야? 여기다 맞추는 거야.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것도 상식입니다. 상식. 요거만 하면 시험 문제 완성이에요. 잘 봐. 동그라미가 U라고 생겼고요. 동그라미가 D라고 생겼고, 동그라미가 마이너스라고 생겼대요. 됐니? 요걸 뭐라 그래? 쿼크. 요걸 뭐라 그래? 쿼크. 요걸 뭐라 그래? 전자. 여기까지 있어요? 이게 빅뱅 이후에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알갱이처럼 막. 그러다가 U, D 이렇게 세 개가 쏙 뭉치면 양성자, U, D 이렇게 세 개가 달라붙으면 요걸 중성자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UUD라는 애와 UDD라는 애가 서로 합쳐지면 요걸 원자핵이라 그래요. 됐니? 그러다가 요렇게 생긴 애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걸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우리는 포인트를 여기다 맞춘다 그랬지. 전자가 달라붙었을 때를 원자라고 합니다. 됐니? 그럼 요 그림을 딱 보자마자 요거 언제야? 38만 년이요. 요 온도 언제야? 온도 얼마야? 3000 켈빈이요. 됐나요? 저건 시험 문제용으로 진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 마지막 단어는 반드시 알아보세요. 됐어요? 얘를 보자마자 아 이거 전자가 붙었으니까 원자야. 얘는 전자가 없으니까 원자 핵이야. 됐니? 구별돼요? 핵은 전자가 없는 상태, 원자는 전자가 달라붙어 있는 상태. 여기까지 됐니? 그럼 요때가 38만 년이 됐을 때고요. 요때가 3000 켈빈이 됐을 때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온도는 어떻게 된 거야? 점점 감소한 거지. 그치? 됐어? 자, 과학자들이 궁금했대요. 전자는 말이야. UDD 얘네들이 뭉쳐서 원자핵을 만든 건 맞지? 그럼 생성돼서 만들고 생성돼서 만들고 이거 맞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거치는 거 맞는데 왜 하필이면 전자는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38만 년이 지난 후에야 달라붙었냐고. 이게 궁금할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나타나서 야 전자는 왜 38만 년에 붙었지? 너무 궁금한데? 이러면서 평생을 연구하다 뒤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찾아낸 뭔가가 있겠지. 그걸 또 배우는 거예요. 과학은 호기심이니까. 됐니? 만들기는 여기서 만들고 붓기는 여기서 떴대. 왜 그런 거냐? 해볼게. 잘 보세요. 이걸 찾아낸 이후에 우주과학이 완전 다 풀려요. 잘 보세요.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되게 어렵습니다. 우주가 있었는데 빅뱅에서 확 커지고 있는 거 맞지? 그지? 빅뱅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빅뱅에 의해서 막 커지고 있는데 처음에 다닥다닥다닥 뭐가 생겼어? 쿼크와 전자가 생겼죠. 그지? 그럼 쿼크끼리 달라붙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지.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달라붙어서 원자핵을 만든 거 맞지? 원자핵에 전자가 붙어서 원자가 만들어진 거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가 몇 년이라고? 38만 년 이후. 됐나요? 요때 온도가 얼마라고? 여기까지 됐니? 이 순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익혀져요. 됐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전자는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왜
38만 년이 돼서야 원자핵과 달라붙게 되었느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 그럼 해볼게. 쿼크가 무겁겠니? 전자가 무겁겠니? 아까 얘기했어요. 전자보다 가벼운 애는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가벼울 경자를 써서 입자라고 쓰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요. 질량을 무시할 만큼 가볍습니다. 너무 가벼워. 그렇다면 가벼운 애가 우주에 뒤지게 많지. 그럼 우주에 뒤지게 많은 애가 가벼운데 온도도 졸라 높아. 그러면 이 녀석은 몸 안에 에너지를 되게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무지하게 빨리 움직여요. 됐나요? 그러면 원자핵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 전자가 있는데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돼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작용해서 빙글빙글 돌게 되지. 그런데 전자가 온도가 높으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원자핵에 달라붙질 못해요. 안 달라붙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한 번만 더요. 원자핵을 만들었어. 몇 분의? 3분의 1. 그런데 전자들이 졸라 많이 움직인단 말이죠. 온도가 높으니까 빨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원자핵에 들어가지 못해. 됐니? 너무 빠르게 막 지나가니까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면 이 전자의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겠죠. 됐나요? 그래서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다가가면 원자핵이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전자기력이 작용해서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니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아니? 태양이 여기 있어.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가 이렇게 도는 속도. 얼마? 그럼 지구의 자전 속도 알고 있니? 지구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죠? 속도 얼마야? 이런 거 잘 모르지, 그지? 네. 지구는 제자리에서 자전합니다. 1초에 얼마나? 500km 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거든요. 그렇죠. 1초면 가요. 그만큼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못 느끼죠. 지구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돌아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 지구가 있었어. 지구에 인공위성이 있죠.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빙글빙글 돌 거 아니야? 인공위성은 속도가 얼마인지 아니? 1초에 11.2km를 달립니다. 꽤 빠르죠? 1초에 11.2km를 가요. 만약에 이 인공위성이 11.2km를 달리지 못하면 지구로 떨어져요. 됐나요? 그럼 11.2km보다 더 빨라지면 어떻게 돼? 궤도로 타서 날아가요. 여기까지 됐니? 한 번만 더요. 여기를 원자핵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전자가 핵 주변을 이렇게 돌려면 이 녀석도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안 되지. 이해되니? 그럼 얘가 졸라 빠르다면 어떻게 돼? 여기에 달라붙지 못하고 그냥 날아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속도가 느려져서 정확하게 원자 주위를 돌 수 있는 속도가 되면 그때 원자핵이 완성되는 거예요. 원자핵에 전자가 돌기 시작하면 원자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 전자가 원자핵에 달라붙어서 원자가 형성되려면 전자의 속도가 어때야 돼? 느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온도가 낮아져야 되죠. 그래서 그 속도를 맞추고 온도를 계산해 봤더니 얘가 여기 딱 달라붙을 수 있는 온도가 얼마인 거야? 3000켈빈이었던 거예요. 됐나요?
됐어? 한 번만 더요. 요거 이해하면 과학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진짜 통합과학 배울 때 이거 전부 다 하세요. 잘 보세요. 우주가 초기에는 38만 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쿼크가 있었지. 그지? 쿼크끼리 모여서 양성자를 만들고 중성자를 만들었지. 여기에 전자도 있었지. 됐니? 그 양이 뒤지게 많은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네가 합쳐져서 원자 핵을 만든 거지, 그지? 전자는 이런 데 돌고 있는 거 맞지? 이런 애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게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우주 초기였어요. 됐나요? 그런데 38만 년 이후가 되면 어떻게 돼? 쿼크 있지? 양성자, 중성자도 있습니다. 핵도 있죠. 됐죠? 그런데 여기를 떠돌고 있던 전자들이 여기를 돌지. 그죠? 그럼 주변에 있는 전자의 수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되니? 전자가 얘를 돌지. 그럼 떠돌고 있던 전자의 수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럼 우주 전체의 전자의 수가 점점점 줄어든 거 맞지? 여기까지 되니? 그 전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원자 핵과 결합했으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38만 년 전에는 다 따로따로 있다가 38만 년 이후가 되면 원자 핵과 전자가 달라붙습니다. 그럼 주변을 떠돌던 전자는 사라지고 점점 없어지는 거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잘 봐. 요때 중성자가 양성자랑 쿼크 3개가 결합하면 되지, 그지? 쿼크 3개가 결합하면 되죠. 그죠?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U란 쿼크가 있고 D란 쿼크가 있어요. 됐지? 얘네 양은 같아. 됐지? 됐어? 그럼 니네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생긴 곳에 U란 애와 D란 공을 막 집어넣었어. 숫자 똑같이. 그 중에 하나를 꺼냈는데 U일 확률은요? 50%.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U를 꺼낼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치? 한 번만 더요. 또 막 뒤적거렸어. 또 꺼냈어. U일 확률은? 아니, 아까 꺼냈던 걸 다시 집어넣은 거야. 개수는 똑같아. 또 꺼내면 얼마? 또 U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됐니? 그럼 다시요. 또 집어넣고 또 흔들어서 또 꺼냈어. D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요. 그럼 D가 만들어질 확률 얼마야? 8분의 1 되겠지, 그지? 다시 한번. U가 나올 확률 얼마라고? D가 나올 확률 얼마라고? D가 나올 확률 얼마라고? 됐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계에 양성자와 중성자에 나올 확률은 똑같죠? 그럼 확률이 똑같다면 재료가 졸라 많으니까 만들어질 확률도 똑같다면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이해됐나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UUD나 UDD나 만들어질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비율이 같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주에는 양성자가 엄청나게 많아. 훨씬 많아요. 얼만큼 많아? 7배 많아. 됐니? 왜 양성자가 많은 것이냐? 또 따지고 봤더니 중성자가 생성됐잖아? 나중에 양성자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해요. 다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해요. 됐니? 그 과학자가 이게 궁금했던 거겠지.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 그래서 막 찾아보니 이때 빛이라는 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빛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만들어졌었는데 중성자가 계속 양성자로 바뀌지 않겠니? 그러니 이때 빛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진짜 인간이 찾아냈어요. 빛 만들어졌어. 그럼 빛은 졸라 빨리 직진하는 성질이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빛이 졸라 빨리 직진을 해요. 되니?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 빛을 볼 수 있죠. 그런데 38만 년 전에는 이 우주에 전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빛이 전자를 맞고 반사돼. 그럼 전자를 맞고 또 반사돼. 그럼 얘네들을 맞고 반사돼요. 나온 빛이 전자에 충돌해서 반사돼요. 그럼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빛을 볼 수 있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라 그래요. 빛이 아직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 한번 볼까요? 전자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 그럼 주변의 전자의 양이 줄어든다 그랬지. 그럼 아까 못 나갔던 빛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 못 나갔던 빛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아까는 못 봤는데 지금은 저 빛을 볼 수 있지. 이때를 투명한 우주라 그래요. 지금 우주를 이렇게 쳐다보면 별을 볼 수 있지. 왜? 그 별과 나 사이에 별 단위가 없으니까. 됐나요? 별 빛이 나한테 오고 있는데 내 눈에 도달할 수 있지. 왜? 주변에 막는 애가 없으니까요. 됐어? 그래서 38만 년 전을 불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38만 년 이후를 투명한 우주라 그래요. 그럼 이때에 방출된 빛이 몇 년을 날라왔어? 138억 년을 날아간 거야. 요때 날아간 빛이 138억 년을 날아갔겠죠? 요때 방출된 빛이 138억 년을 날아갔겠지. 그럼 그동안은 다 보이겠죠? 요게 우주의 크기예요. 됐나요? 그럼 요 녀석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EX. 요것도 상식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자, 뭐라고? 38만 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그 이후에는. 되니? 단어만. 투명, 불투명? 네, 여긴 불투명. 투명, 불투명? 얘는 투명. 됐나요? 그럼 요거 이유를 한번 써봅시다. 요 이유를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하는 거냐면 쿼크 있어요. 전자 있어요. 양성자 있어요. 중성자도 있어요. 여기에 원자 핵이 있어요. 여기까지죠. 특히 전자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면 여기에 전자가 뒤지게 많아요. 그치? 얘는 온도가 매우 높고요. 여기가 3000켈빈이니까. 그럼 이쪽으로 가면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생겼어? 쿼크 있어요. 전자도 있고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원자핵도 있는데 이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서 요 전자가 만나서 요렇게 돌게 되지, 그지?
됐나요? 그럼 뭐가 형성된 거야? 원자가 형성된 거 맞지? 됐죠? 그럼 전자의 개수가 어떻게 된 거라고? 줄어들. 네,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여기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럼 빛이 맞고 바깥으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은 저 우주를 볼 수 없어요. 됐나요? 그런데 얘는 생겨난 빛이 전자가 없으니까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 투명한 우주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38만 년 이전과 38만 년 이후의 차이는 뭐야? 빛이 있다. 네, 빛이 있다 없다 또는 원자가 있다 없다. 됐나요? 원자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된 겁니다. 됐나요? 이 정도는 되나요? 요때 요 퍼져나온 빛이 그냥 한 글자로 빛이죠. 요 빛을 6글자로 뭐라 그래? 배웠잖아. 우주 응. 복사하는 뭐라고? 우주 응. 우주 복사. 응. 우주 배경 복사. 응. 응. 근데 그 6단어 외워달라고 그랬어. 6단어 외우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 6단어 되게 중요해. 6글자 외우세요. 요걸 뭐라고 한다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저 38만 년 때 빠져나와서 우주 전체로 퍼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래요. 자,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니? 잘 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이 우주 배경 복사 빅뱅의 마지막. 빅뱅이 생겼어. 알갱이 만들었죠. 빅뱅이 생겼어. 온도가 점점 낮아졌지. 그래서 원자가 생겼어. 그 원자들이 뭉쳐서 지금 우리가 된 거 맞지?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다시 되돌아볼까요? 우주는 처음에 한 점에서 시작됐다 그랬지, 그치? 맞아? 네. 어떻게 알아? 그걸 찾는 거야. 잘 보세요. 니네들도 이해하면 되게 쉽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졸라 쉽습니다. 자, 우주가 있어요. 됐니? 해볼게. 만약에 여기서 나온 빛이 여기서 형성이 됐다면 빛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겠지, 그지? 됐니? 그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빛의 세기는 같겠죠? 그럼 점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빛의 세기는 줄어드는 거 맞지? 됐나요? 세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빛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점점 약해져요. 됐니? 그러면 A에서 측정한 빛의 세기랑 이만큼 있는 B에서 측정한 빛의 세기는 달라야 되지. 그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지워. 우주도 이렇게 지워볼게. A점을 찍었어, B점을 찍었어, C점을 찍었어. 그런데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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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세기가 똑같아. 되니? 라면
빛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 B 세 지점의 동이랑 똑같은 빛의 세기가 도달했다면 빛은 반드시 얘와 얘의 길이가 같은 지점에서 형성돼야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에 D가 있고 여기에 E가 있고 여기에 F가 있대요. 자, 이 D, E, F를 찍었는데 똑같은 빛의 세기가 온다면 얘네도 같은 건 맞지? 그죠? 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인간이 이 우주에서 도달하는 빛의 세기를 거리별로 다 측정을 해본 거예요. 됐나요? 그랬더니 안 검출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주 배경 복사는 전 방향으로 다 나갔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 시작하긴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거리가 비슷하면 빛의 세기도 비슷해요. 그렇다면 어디 원점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지. 그 원점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찾을 수 없지만 시작은 원점에서 시작해야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세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니? 느낌 왔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서 또 거리를 똑같이 놓고 또 데이터를 모으고 또 과학이 발달해서 또 데이터를 모으고 또 발달해서 또 데이터를 막 모아서 데이터가 많아졌겠지. 만약에 예외라도 하나가 생기면 이 가설이 몽땅 다 틀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곧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거리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파장은 다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생성된 빛은 어디서 시작돼야 돼? 한 군데서 시작돼야 되지. 이해되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우주 배경 복사가 중요한지 알겠어? 우주 배경 복사는 전 우주에 공통적으로 퍼져 있어요. 동일한 세기로. 그러면 처음에서 이렇게 퍼져 나와야 모든 방향에서 관측될 수 있죠.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려면 한 점에서 구 모양으로 퍼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 빅뱅 우주론은 맞구나. 한 점에서 모든 게 퍼져 나왔구나 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이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죠. 우주 배경 복사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3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가모프란 사람이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했고요. 펜지어스 윌슨, 여기 알아두세요. 실제로 관측한 결과값입니다. 우주 이렇게 생겼어요. 우주의 모든 방향 밑줄, 동일한 세기 밑줄, 전파 밑줄이요. 모든 방향에 동일한 세기의 전파가 발생. 전파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의 전파가 나왔다는 얘기는 한 군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빅뱅 우주론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끝나요? 맨 아래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 잘 읽어보세요. 우주 배경 복사는 느낌 왔니? 사진으로 보여요?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처음 만들어서 38만 년일 때 됐나요? 38만 년일 때 얘에서 나온 애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기준은 38만 년이에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으로 현재 온도는 지금 우주의 온도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70도요. 됐나요? 마이너스 270도 몇 켈빈? 3켈빈. 그래요. 그래서 3켈빈이에요. 현재 우주가 3켈빈인 겁니다. 됐나요? 그럼 니은은 현재 온도 3켈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암기할 게 별로 없지. 물체가 망설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으로 관측되며 빅뱅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신기하지? 그치? 신기한 거 하나 더 해줄까? 옛날에 배웠는데 이제 배우지 않습니다. 옛날에 뭘 배웠냐면, 자, 잘 봐.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된다는 건 불변이죠. 니네들도 과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보세요. 불변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빅뱅이 시작됐지, 그치? 그러면 얘가 팽창해서 지금 현재의 우주가 된 거 맞죠? 그치? 여기까지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가져갔어. 그럼 니네들이 노벨상을 노리는 과학자야. 그 다음에 뭘 연구하면 되겠니? 됐나요? 과학자는 이런 거예요. 노벨상을 일단 가져갔지? 그럼 다음 노벨상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 다음 걸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내신 다음에 과학자들이 또 다른 부류로 나눠져서 그럼 현재 우주가 이렇잖아요. 앞으로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과학자들이 노리는 노벨상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자들이 생겨난 거야. 자, 질문이요. 우주는 계속 커질까요? 무한대로? 언젠가 무한대로 계속 커질까요? 그럼 언젠간 멈출까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퍼졌으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겠니? 됐어요? 그래서 우주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거야. 됐죠? 또 다른 거예요. 됐니? 이걸 예전에는 배웠어요. 그런데 2015년에 어떤 과학자가 나타나서 이거 세 개 다 틀린다 라는 걸 찾아냈어. 그래서 교과목에서 없어졌어요. 그럼 뭐야? 계속 팽창이 맞아요.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팽창했잖아?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계속 커져요. 더 빨리 커져요. 되게 웃기지 않니? 니네 불꽃놀이 본 적 있어? 불꽃축제, 불꽃놀이 본 적 있니?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뻥 하고 터지면 팡 하고 터졌다가 점점 느려지지. 됐죠? 처음에는 쫄라 빨리 퍼지다가 점점 느려지거든요. 그러고 사라지죠. 이게 모든 물리법칙의 원리예요. 힘을 받으면 처음에는 빨랐다가 그 힘이 없어지면 줄어드는 거죠. 됐어요? 이게 모든 물리예요. 역학법칙이라고 하는 모든 물리예요. 그렇다면 빅뱅이 폭발이잖아요. 폭발을 했으면 그 힘으로 커지는 건 맞아. 그러면 점점 느려지거나 다시 모이거나 지금 우주는 아직 팽창 중이니까 언젠가는 느려지거나 그 힘 때문에 다시 작아지거나 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계속 팽창하더란 말이에요. 정지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터지는 순간이 빠르겠니? 터지고 한참 뒤가 빠르겠니? 순간이 빨라야 되죠. 우주는 안 그래요. 터졌을 때보다 지금 더 빨라요. 터지고 난 다음이 더 빨라. 무슨 뜻? 우주를 누군가가 계속 밀고 있는 거죠. 우주를 누군가가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 밀고 있는 힘, 에너지, 근원이 뭐야? 아무도 몰라. 우주가 왜 계속 팽창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무슨 에너지 같은 게 있을 건데 그 에너지가 우주를 지금
팽창시켜주고 있단다 얘들아 까지가 결론이야. 그럼 그 에너지는 찾을 수 있는 에너지야? 못 찾는 에너지야? 못 찾는 에너지야. 그래서 이 에너지 이름이 암흑인 거야. 그래서 우주 속에 존재하는 이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지금 팽창시켜주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만약에 이 에너지를 우주에서 가져오거나 또는 이 암흑 에너지의 생성 원리를 인간이 찾아낸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에너지를 아껴 쓰지 않아요. 환경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여행이 매우 쉬워지겠죠. 왜? 우주선을 타고 가면 연료가 떨어지면 공급을 못 받잖아. 근데 우주에 널려있죠. 올라가나요. 그럼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속도도 무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암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니네들이 찾아. 찾으세요. 그럼 상을 2개 받을 수 있어. 노벨 물리학상이랑 노벨 평화상도 붙겠죠. 세상이 평화가 어떠니까. 우주에서 싸울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찾아내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걸 배워. 그래서 시험을 본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수업을 마무리 짓게요. 자, 마지막 하나. 상식이라 그래서 일단은 상식이에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니네들도 한번 얘기해볼까? 주기율표 20번까지 외우고 있는 사람. 다 외우고 있어요? 진짜? 진짜? 헐. 그럼 주기율표 1번이 누구야? 오. H라고 쓰죠. 수소 원자입니다. 자, 수소 원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정답이에요. 정답이야. 자, 수소 원자 일단 순서대로 팍 깨버리면 뭐가 나와? 양성. 깨버리면 원자. 뭐가 나와? 양성자가 나오겠죠. 원자니까 뭐가 있어? 전자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수소는 중성자 있어 없어? 중성자는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니네들이 외우는 그 주기율표에 모든 애들을 다 통틀어서 유일하게 딱 하나 수소만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진 애가 아니에요. 오로지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로만 되어 있는 애가 수소 원자예요. 다시 수소 원자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헬륨 2번이죠.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와 전자 2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헬륨이에요. 그럼 헬륨은 둘 합쳐져 있는 거 맞지? 그거보다 바로 앞에 있는 애인데 얘는 중성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주에 있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물질 중에 가장 간단한 원자죠. 그런 수소가 제일 가벼운 거예요. 됐나요? 그럼 우주에 물질이 존재할 건데 우주에 제일 많은 애가 누구야? 수소. 네, 우주에 제일 많은 애가 원자로 따지면 수소 원자예요. 우주에는 수소가 널리고 널렸어요. 너무 많아도 그 수소를 이렇게 공 모양으로 합치면 네,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수소를 공 모양으로 합치면 태양이 돼요. 태양은 수소로만 되어 있어요.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럼 수소가 다 떨어지면 태양은 꺼져요. 그럼 태양 보세요. 수소와 헬륨으로만 되어 있지. 그런데 지구보다 33만 배 무거워요. 지구에는 돌멩이도 있지.
땅도 있지, 핵도 있지, 철도 있지, 뒤지게 많지, 물도 있고요. 그럼 돌멩이를 뭉친 게 무겁겠니? 수소를 뭉친 게 무겁겠니? 돌멩이 뭉친 게 무겁죠. 당연히 무거워요. 그럼 지구는 졸라 단단한 애들로 되어 있으니까 무거워야 되지. 근데 태양은 지구보다 33만 배나 무거워요. 여기다 태양 하나 올려놓고 여기다 지구를 33만 개를 올리면 평형이 돼. 그런데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자, 수소와 헬륨을 얼마나 많이 뭉치면 지구 33만 개랑 몸무게가 같아지겠니? 뒤지게 뭉쳐야 되는 거 맞지? 됐니? 그런 태양이 우리 은하에 몇 개 있다고? 1400억 개요. 그런 애가 우주 안에 몇 개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수소는 얼마나 많아야 돼? 뒤지게 많아야 돼. 그게 우주에 가장 많은 원자예요. 됐니? 그럼 한 번만 더요. 여기서 전자를 떼버리면 수소 원자 핵이 됩니다. 그지? 원자 핵에 전자를 붙이면 원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수소 원자 핵의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수소 양성자. 수소 양성자란 말은 없고요. 그냥 양성자예요. 되니 양성자 하나를 우리는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해볼게요. 잘 봐. 쿼크가 있었어. 됐지? UUD가 합쳐지면 양성자가 된다 그랬지? UDD가 합쳐지면 중성자가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얘는 이미 수소 원자 핵이죠. 그치? 그럼 아래쪽에 원자 핵이 형성됐어요. 이란 말은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니까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자 핵이 형성됐어요 란 말은 수소 말고 다른 원자 핵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한 번만 더요. 쿼크가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가 될 때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그럼 수소 원자 핵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수소 원자 핵은 물론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무언가가 형성돼야 원자 핵이란 말을 쓸 수 있지 않겠니? 됐어요? 이미 여기 수소 원자 핵이 있는데 또 원자 핵이 수소 원자 핵이야. 그러면 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여기다가 또 뭘 쓰는 거야? 헬륨 원자 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이 될 때까지 수소 원자 핵은 원래 있었는데 그 수소 원자 핵이 합쳐져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제일 많은 애가 누구야? 그러면 수소를 골라요. 그럼 두 번째 많은 애는 누구야? 헬륨이에요. 되니? 됐어요? 언제 생겼다고? 3분일 때.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게 얘예요. 자, 14페이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소 원소의 분포, 원소의 종류,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입니다. 가장 많은 애는 수소. 됐니? 가장 많은 애는 수소. 질량비, 초기에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한 줄로 원자핵이 되면서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알림의 질량비는 3대 1이죠. 진짜. 진짜. 자, 첫 번째요. 박스 한번 볼게요. 1번이요. 양성자와 중성자, 초기에다 동그라미. 초기에다 동그라미 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어때야 돼? 1대2 밑줄이요. 아까 얘기했죠. UUD가 합쳐지는 경우와 UDD가 합쳐지는 경우는 확률이 같다 그랬지. 그래서 처음에 생겨날 때는 둘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됐나요? 이해됐어?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1대1. 됐니? 그런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보세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중성자의 일부가 양성자로 변한 밑줄이요. 그래서 개수의 비가 많아진 거야. 누가? 양성자가 몇 대 몇으로? 7대 1로. 됐나요? 한번 해볼게. 이거 어렵습니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업 맨 마지막에 하는 거야.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잘 봐! 초기에는 말이야,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어때야 된다고? 중성자의 비율이 태어날 확률상 1대1 맞지, 그지? 됐나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양성자의 비율은 높아지고요. 중성자의 비율은 개수는 낮아집니다. 얼마까지? 7대1까지 커져요. 됐어? 그럼 왜 양성자가 처음엔 1대1이었는데 왜 양성자가 많아진 거니? 이유를 쓰는 게 답이겠죠. 그죠? 뭐라고 쓰는 거야? 중성자가 양성자로 계속 바뀝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계속 변해요. 됐나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제 한번 해볼게. 양성자를 하얀 동그라미라고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죠? 됐지? 한 칸만 더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중성자 하나 있는 거 맞지? 됐지? 요런 비율로 막 무게에 섞여 있어요. 그럼 요 양성자 하나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수소 헬륨. 얘를 수소 원자핵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다시 양성자 하나를 수소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소 원자핵은 이미 존재하지. 됐어요? 그럼 이 애들을 뭉쳐서 두 번째 원자를 만들 거예요. 두 번째 원자핵은 헬륨 원자핵 맞지? 됐나요? 그래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헬륨 원자핵을 만든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지금 우주에 헬륨 원자핵이 몇 개 생겼어? 한 개. 하나 생겼죠. 그럼 지금 우주에 수소 원자핵은 몇 개 남았어? 12개.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가 남아있죠. 됐니?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 나중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로 된 후에 별표입니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개수의 비는 몇 개? 10대1.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결론이에요. 양성자가 7개, 중성자가 하나. 양성자가 7개, 중성자가 하나. 됐니? 양성자 7개, 중성자 하나.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우주였지. 양성자 하나는 그냥 이름이 수소 원자핵이에요. 그럼 헬륨 원자핵을 2번으로 만들어야 되지.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를 합쳐서 헬륨 원자핵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 만들면 헬륨 원자핵은 1개가 생성될 때에 수소 원자핵은 12개가 남아있는 거 맞지? 그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우주에서의 비율은 몇 대 몇? 12대1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의 비는 12, 1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시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비는 몇 대 몇? 1대1이었다가 개수의 비는 몇 대 몇? 7대1로 바뀐 거 맞지? 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니까 양성자는 많아지고 중성자는 적어질 거 아니겠니? 그래서 7대1의 비율까지 갔어요. 그럼 이 7대1로 핵을 만들 거야. 근데 이미 수소 원자핵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그럼 나머지로 헬륨 원자핵을 만들 거 아니겠니?
7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14대 2면 헬륨 원자핵 하나는 만들 수 있지. 그럼 하나를 만들고 나면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질 동안에 수소 원자핵은 12개가 남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그럼 선생아 이처럼 쉬운 게 뭐가 시험 문제니? 시험 문제예요. 왜? 얘가 3대 1이 정답이니까. 됐어? 왜 3대 1이 정답인 거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우주에 존재하는 비율이 3대 1이에요. 뭐가? 질량비가. 자, 이거 꼭 보여준다. 됐나요? 시험에 꽤 많이 나오겠죠? 반드시 알아둔다. 반드시. 다시요. 초기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1대1이었어요. 바뀌어서 7대1이 됐어.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12대1이요. 뭐가? 개수비가. 질량비는 요건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는데 얘 동그라미가 4개나 있지. 4배는 거온 거죠. 됐나요? 이거 꼭 체크해주세요. 별표입니다. 정도는 되나요? 됐지? 다음 시간에 이 녀석은 다시 한번 복습할 겁니다. 스펙트럼과 같이 한꺼번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빅뱅 구조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좀 시간도 오버해서 조금 더 설명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띄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좀 이어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복습 충분히 잘 해오시고요. 여기까지 진도나갑니다. 고생했습니다.